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청문회장과 같은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어디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습니까?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원본을 어떻게 저희들이 입수하겠습니까? 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과거 일 가지고 색깔론을 들이대거나 사상 검증을 하려 하는 수준 낮은 청문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 의혹 제기나 사상 검증 같은 부분은 보수야당 스스로 개혁과 극복을 주장하기도 했던 주제인데요.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구태의연하게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걸 의원 연결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대 탈북자의 월북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북한의 보도로 알게 된 것도 문제지만 노크 기순 등 뻥 뚫린 안보나 군의 기강회의에 대한 지적이 뜨겁습니다.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처럼 군이 져야 할 책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국방부 차관지낸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백승주 국방소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축소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뿐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이재명 지사 특유의 선명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 집값 상승의 원인을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의 통과에서 발견했다는 보도까지 더해져서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인데요.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엽 소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박병과 김판 코너에서는 검찰 개혁이 권고와 검언유착 진행 사항을 점검해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늘 채택됐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공개한 남북 이면 합의서의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걸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원권입니다. 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한 것이죠? 예, 여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야당에서는 뭐 조건부로 하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얘기는 여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에서는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 전혀 없었고요. 예. 그쪽에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때와 달리 박지원 후보자 쪽은 뭔가 좀 세게 나오겠다, 예, 벼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예, 전혀 특별한 뭐 전략도 없었고, 뭐 특별히 한 방을 이렇게 소위 한 방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학력 위조 의혹 제기는 박지원 후보자가 당국대학교에 물어봐라. 그리고 과거 잣대와 지금 잣대는 다르다. 이렇게 일축해버렸고. 근데 아직 남북 이면 합의서 문제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합의서 부분을 예.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또 오랫동안 북측을 접촉했던 전문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제 의심이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저쪽에서 일단 근거도 없이 예.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문건을 내놓고 이게 뭐 근거가 있으니 이 임명을 미뤄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예. 좀 무책임한 태도고 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예. 일단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거액을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돈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북측에서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예. 저도 북측을 상대해 봤고 대북 교류해본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약속이 조금만 이행이 안 돼도 100을 주겠다고 했는데 1을 못 주고 99만 줘도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그쪽에서. 예. 근데 이런 것을 두고 그쪽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후에도 우리 김대중 정부에 관여됐던 분들에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상식적으로. 예. 이 문건을 봐도 저는 이 경제협력 합의서뿐만 아니라 남북 합의서란 것도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어허. 무슨 소리냐 하면 예. 내용은 이제 당시 우리 측에서 발표했던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 언론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박지원 후보자께서도 연세가 많으시고 또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를 다 기억은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건 인정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누가 조작한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면 글자체가 좀 북쪽에서 쓰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고 예. 형식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북이라고 썼는데 제가 보기에 정상 간의 합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북남이라고 쓰고 하나는 남북이라고 써서 양쪽이 하나씩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 북측에서 이건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북남이라고 써서 가져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발표할 때 남북이라고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렇게 썼는데 북측에서 처음에 작성했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 이름을 먼저 썼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수상하고 요 밑에 보면은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그리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이렇게 써 있는데 예. 남자와 측자 사이의 간격과 북자와 측자 사이의 간격이 틀려요. 예예. 근데 뭐 이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쪽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게 바치는 문건에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대북 교류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예, 내용이에요. 이런 실수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당시에 이 북측 대표로 나왔던 송호경 예. 부위원장도 정말 완벽주의자라 이 실수라고는 없는 그런 빈틈없는 사람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사인할 때 글씨가 흐릿하게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이면 합의서라고 하는 데에서. 예. 예. 근데 이렇게 썼다면 그 사람은 다시 펜을 가져와서 꾹 눌러서 쓰지 이렇게 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남측과 북측 사이가 그 간격 사이가 다르다. 이 부분은 예.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보고되는 이런 실수를 합의서니까. 절대 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박지원 후보자가 얘기한 건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북 송금 특검 때 당연히 나왔을 건데 그때 나오지 않지 않았냐.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런데 만일 이런 문서가 정말로 존재를 한다면은 국정원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때 뭐 국정원이 나서서 일을 많이 하긴 했죠. 사실. 이 국정원이 대부분 일을 하고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만 박지원 당시 장관께서 가서 협상을 하셨기 예. 때문에
공원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예. 일단 그 박지원 후보자는 국정원 쪽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문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예. 모든 책임을 지겠다 자신이 후보자 자격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 이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위 공무원 출신이 제보했다고 하는데 예.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 3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그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뒤지겠다고 하면서 예. 국정원 돈을 국민 세금을 쓰고 다녔는데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사법 처리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상태인데요. 예. 지금 제보했다는 사람도 정말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해도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당시에 오대산 공작부터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예. 이게 만일 정말 위조된 문서라고 하면 위조된 문서가 제1야당 원내대표한테 들어갔고 원내대표가 청문위원으로서 면접특권을 활용해서 정치공세를 했다는 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진짜 문서여도 문제지만 가짜 문서여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문서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해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100% 가짜인데 예.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제1야당이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예. 그렇다면은 박지원 후보자 말대로 이것은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사 의뢰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김원걸 의원님께서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 적임자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박지원 후보자나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에 임명된 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분들의 경력이나 예. 능력으로 봐선 당연히 그 자리를 하시고도 남을 분들인 건 알지만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최적의 인사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 든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 이제 6.15 때나 4.27, 9.19 이런 과거의 남북 협상에 나서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높이 샀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은 옛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자기가 직접 나섰던 4.27, 9.19도 남쪽에게 참 선심을 쓰고 잘해줬는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별로 없다. 실패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이 별로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북쪽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남쪽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그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은 결국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미국에서 유엔 제재를 이유로 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상대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북측과 상대해본 경험이 많다. 또는 과거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그러니까 대미 설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좀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과거 경험보다는 지금은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 때고 특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재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외교 안보라인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자 이 뜻입니다. 예, 상황이 알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하고 나서 언론 보도 보니까는 김원걸 의원이 박지원을 반대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 보도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언론에서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최근 탈북민이 강화도 배수를 통해 올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차단을 명분으로 개성 지역을 전면 봉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지금 우리 방역당국은 그 다시 북으로 간 사람 또 관련자들 다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 음성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우리 정부와 탈북민에게 돌리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 그동안에 북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죠. 청정국이다.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이 다시 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도를 하면서 코로나 환자다. 제가 보기엔 코로나 환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남북 보건 협력 이 부분을 명분을 세워서 체면을 세워가면서 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막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예. 갑자기 남쪽에서 환자가 와버리는 바람에 퍼졌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방역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올 명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